이에 따라 오는 2028년 울산에서 열리게 될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이번 주말 성공기원 대축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연구원 이거 연구해서 의견 제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요. 저는 생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도 지금 이런 게 보여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한 추진단장. 하지만 말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행사 준비도 흔들리고 행사를 위한 자문기관마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 주셨는데 저랑 생각이 같네요. 네. 같으니까. 저도 지금 따로 떼서 보자고 말씀드릴 것은 각 사업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당연히 연결은 또 다 되는 전을 거죠. 시작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지금 박람회 최초 준비에 나서는 예정됐던 게 몇 울산시는 킬로였죠? 내년 1월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할 1.4km 계획입니다. 면 지금 대숲길 거의 전체거든요. 근데 남은 그렇게 돼버리면 3년간의 말씀드렸던 준비 속에 것처럼 일단은 울산은 도시 전체가 생태가 하나의 망가지고요. 거대한 그리고 저 생각에는 국제박람회의 그렇게 하면 무대로 사람이 거듭날 확 줄어봅니다. 예정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MBC 와서 뉴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용주입니다. 아마 뭐라 하고 안 올 겁니다. 또 하나는 비용도 비용이고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도 지금 이런 게 보여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국제정원 박람회 때까지 완성이 안 돼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완성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뭐 웰컴 상징했는데 후퇴까지 완성이 안 되고 그냥 공사장을 보여드리는 전국이 돼버립니다. 도리어 공사 중이니까 대숲길에 못 들어오게 막게 되겠죠. 그러면 국제정원 박람회 때 대숲길 또 못 보여주면 뭐 보여주려고 합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그래서 2028 국제정원 박람회 때까지 완공할 수도 없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 당시는 그냥 공사장이 돼버리고 그러면 울산에 잔뜩 손님들을 모셔놨는데 대숲길도 못 보여주는 상황이고 웰컴 기능 당연히 못하고 근데 돈은 오롯이 11호만 200억 넘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일단은 다리랑 연결되니까 다리에서 내려오는 정도의 데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게 한 300m로 준비된 거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저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다리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전 다리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다리도 필요 없다라는 의견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서 축제 관련 자문기관인 울산연구원을 질타하는데요. 울산연구원에서 이 부분 왜 제대로 의견을 안 주신 겁니까? 지금 문제된 타임라인의 문제, 기획의 문제, 예산의 문제, 생태의 문제, 왜 다 지적이 안 된 거죠? 울산연구원, 이거 연구해서 의견 제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궁금해서요. 말씀 좀 주셔요. 왜 이런, 지금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받으면서 저 지금 되게 황당해요. 되게 황당한데. 예, 제가 요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요. 저는 이제 도시재생 쪽이다 보니까 이 계획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 처음에 막 이런 안들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것이 굳어지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울산연구원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책임하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생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도 지금 이런 게 보여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가 제 눈에도 문제가 보여서 이거 문제지라고 여쭤보니 국제정원 박람회 하기 전에 완공을 다 못하는 상황이에요. 생태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울산연구원의 박사님들께서 이걸 왜 문제 제기를 못 하십니까? 이거 하라고 그때 연구과제 내려갔을 거잖아요. 예산도 내려갔을 거잖아요. 근데 왜 문제 제기를 못 하고 해도 된다 의견을 주신 겁니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까? 그러면 울산연구원이 역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팀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계획안은 꽤 오래됐는데요. 아마 이 행정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런데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의 긴 한숨, 연구원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연구원 내에서는 징역받은 직원에 대한 감사도 문제여서 김상국 시장이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희생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이런 노력에 찬물을 껴얹는 일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뇌물 등 혐의로 울산연구원 직원 한 분이 징역 4년, 벌금 4,500만 원, 3,740만 원 추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 일이 있었던데
보면 2021년도에 승진하고 이 이후에도 연구원에서 이분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원에 자체 감사협력관님이 계시죠? 네, 저희 기획경영실장이 지금 네. 현재로서는 겸직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감사가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 훈계 이렇게 결정이 났고, 이번에 1심 선고가 난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기획경영실에서 감사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제대로 된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건가요? 징역 4년이 나올 만큼 네. 중대한 사안인데 네네. 울산연구원 자체적으로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로 뭐 많은 제보가 있었겠죠. 그러니 훈계 이렇게 몇 차례 반복돼서 훈계 조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훈계란 건 사실상 봐준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시장님, 제가 예. 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런 직원에 대한 어떤 비위 사건으로 네.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직원에 대한 간략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에 저희 연구위원 납급으로 채용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6년 돼서 2021년에 울산 빅데이터 센터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그 중간에 2018년부터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좀 시작되었다, 이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본 그건 있습니다만, 일단 그때까지는 전혀 징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21년에 그 센터장으로 보임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혐의가 좀 드러나면서 2025년에 그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있었고 직원 관리 소홀 문제가 있어서 2025년 4월에 저희가 직위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한 후에 같은 해의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 수사 개시 통보서가 접수됩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바로 2025년 10월에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026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내부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복무감사를 겸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중에 2월 달에 이제 전격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구속이 된 후에 3월 달에 3월 14일 날 저희로서는 그 관련 노무사라든가 또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그런 구속된 사실만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구체적으로 그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해야만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서 그 검찰의 기소 사실 확인을 조회합니다. 3월 14일 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기소 사실을 한 일주일 전에 2월 말에 기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노무사랑 또 변호사랑 같이 자문회의를 한 끝에 그 바로 다음 날 직위 해제를 합니다. 3월 15일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장 그리고 또 기획경영실장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업무주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알게 되셨을 때에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신호가 계속 잡혔던 것 같아요. 신호가 계속 잡히고 계속 예를 들어 비정규직 채용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 채용 계획서와 면접 전형 간의 평가 항목 배점이 상이하다. 사실 이것만 해도 중대 복무 위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훈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훈계. 그러다가 결국에는 징역 4년이라는 중대 범죄까지 연결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전반적으로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물론 좀 범죄 의도를 가진 나쁜 직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훈계로 간다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연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게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시감사실에서 감사실을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실과 기관장에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징역 4년 구속되는 사안이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울산 연구원에서 생겨났다는 점, 좀 사실은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연구위원님들은 정말 박봉의 많은 과제 속에서 고생하고 계세요. 이분들께도 불명예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조직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감사실이 먼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감사협력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까지는 시에서 감사협력관을 파견해서 저희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감사 역할을 수행을 하셨고요. 네. 마침 2023년은 시에서 종합감사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래서 네. 그 종합감사로 해서 우리의 별도의 내부감사를 수행하지 않았고요. 2024년서부터는 매년 정기감사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일상감사 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상 인사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기소가 있지 않고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또 징계도 그런 그 범죄 사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 이제 자문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소명의 기회까지 주어오고 난 후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자문받아서, 그래서 3월 달서부터 기다렸다가 7월 달에 처음으로 1차 선고가 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시에서 감사협력관을 파견하지 않았냐, 22년까지만 하고 안 했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파견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지침이 변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여러 기관이 2년 합심하여야 할 전 때입니다. 똑같은 등급의 좋아요와 박람회를 구독으로 열었던 성공적인 전남 울산 순천의 정원 박람회 방문객은 개최를 1000만 명. 응원해 주세요.